승윤 씨, 오늘 저희 특이점 아지트가 뭔가 좀 새로워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뭔가 미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쿠션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자 개수가 좀 많아졌어요. 오늘 출연자분들이. 예,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 그리고 못 보던 액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했는데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임팩트 사례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오. 오늘 그 수상자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이야. 수상의 기쁨을 나눠보려고 해요. 야, 어떤 분들이 수상을 했을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총 10팀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다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그러진 못하고 저희가 몇 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실천상을 받으신 팀은 강동구 동구시, 네. 강동구의 마을담, 그리고 마포구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성북구 성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그리고 영등포구의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아니 근데 아시아 컬처 팩토리 네, 거기 익숙하죠? 미호님 활동하시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미호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디어 동행상인데요. 노원구 안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대문구의 시민나루, 그리고 용산구의 아가싸 TV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 변화상인데요. 한 팀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팀이죠? 수상팀은 영등포구의 너나들이가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동행상 3팀, 그리고 미디어 변화상 한 팀. 네. 그 남은 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 나왔죠. 대상. 네, 무려 대상. 네, 승윤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좀 턱시도 입고 그러니까요. 오고. 드레스 좀 입었어야 예. 되는데. 이게 일단 레드 카펫 좀 깔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워라. 아쉽긴 하지만 아유. 제가 대상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마을미디어 사회적 임팩트 사례 공모전 대망의 1위 1위. 마을미디어 대상. 대상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노원구의 노원 FM. 축하드립니다. 대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 특이점에 네. 이분들이 세 팀. 네. 세 팀이 자리해 주셨어요. 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자리에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인원이 많으니까 좀 네. 후끈후끈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구로 마을 TV 편에서 뵀던 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승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미소가 여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번에 이제 머리 가지고 되게 놀리셔가지고 조금 예. 오늘은 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머리도 오늘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게요. 예. 네, 드라이를 좀 이렇게 하신 게 신경 쓰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너나들이 마을활동가 고은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성북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성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상을 타게 된 노원 FM 초창기 멤버고요. 저희 단체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신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수상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박수 한번 치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네. 이제 수상까지 하셨으니까 다들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또 선정이 되신 거니까 얼마나 기쁘실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이 공모전은 이번에 처음 열린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공모전 형태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마을 미디어가 지역에서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관련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훌륭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에 대한 약간 자긍심 같은 거를 조금 느끼시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 좀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뭐 6월과 7월 사이에 뭐 이제 저희 심사와 공모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여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공모전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성북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이제 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드는 그 마을미디어 컨텐츠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 공모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은실님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워낙에 저희가 6년 차인데 마을 공동체 활동을 너무 조용히 하고 있어서 홍보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 친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는 게 사실 좀 더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그런 의미로 다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네.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또 좋은 콘텐츠들을 이렇게 또 네. 만드신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마을 미디어 대상에 빛나는 네. 우리 노원 FM의 영상부터 볼 텐데 네. 영상 만나보기 전에 좀 이런 점을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희가 한 활동이 어떤 거냐면 노원구에 이제 구청에서 마을 소식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식지를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식지를 낭독을 해서 편집을 하고 그걸 이제 파일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영상에는 네. 이 낭독 봉사에 참여하셨던 우리 노원 FM 회원 선생님들의 소감과 또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원 FM 소식지 낭독팀의 이야기 네. 함께 만나보시죠. 힐링 노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노원구는 활동에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 잦은 비로 인해 습하고 더운 여름 장으로 만들어 쉽게 상하지도 않고 식어도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목소리로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성우라던가 뭐 그런 쪽을 하고 싶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또 부끄러움증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음하고 이러니까 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이제 재미가 들려서 이제 좀 통통 튀는 방송 같이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어땠다 이런 기억들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우편에서 받는 소포나 이런 걸로 봤는데 지금은 택배로 받잖아요. 그런 발전 과정 이런 거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딱 갖춰놓고 읽다 보면은 책 읽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처럼 읽어요. 아직까지는. 노원 FM에 어느 날 현수막을 봤어요. 뭐 누구나 라디오 팟캐스트 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좀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내가 방송을 하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방송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좀 있었어요. 방송에 뭐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고우시네요. 이분들이 지금 다 낭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200회 가까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고요. 얼굴에 해놓잖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근데 내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이랬으면 좋겠다. 좋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키워서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다시 일로 보내면 되고.
그래 종이 넘기는 소리 이제 그걸 일부러 남겨놓은 거지. 표 소리 표시하려고. 지르는 건 이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죠? 이걸 몰랐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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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 인사할 때가 제일 어려워. 안녕하세요. 노원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노원구가 1988년도에 도봉구에서 분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32년이죠? 아니 34년. 그때부터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나이를 먹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등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불암산, 북한산, 수락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 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여기저기 다닐 그런 뭐 여유는 별로 없었어요. 노원구로 이사 오고 나서는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출퇴근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노원구에 와서는 이제 저기 주민들과 얘기도 하게 되고 너무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울 수가 없지. 내 분신인데. 난 그때 다 갔다 왔는데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 잘해가고 그럼 다 여기 다 내가 그달 다 메모를 다 해놓은 필요한 저기들은 이 앞 페이지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했던 것들 완전 어둡지 않은 곳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메모를 해놓고. 구민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힐링 냉장고 속 삼도시 생수는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구민들에게 저희가 2010년도 아니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했어요. 낭독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뭐 첫 번째 안정된 발성, 두 번째 정확한 발음과 억양. 보이지는 않지만 입가에 미소를 짓고 낭독하면 듣기에 따뜻하고 편안한 낭독 도서가 됩니다. 이제 저는 이런 그 설명, 그 당시 했던 설명들을 제가 막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잘 간직하고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이걸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때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2019년 노원구 주민 참여 사업 우선순위 공론장에서 시각장애인 체육협회장님이 활동 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의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생소하시고 해서 이게 다 노원구 소식지에 나왔던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소리로 들어야만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이런 이제 읽어줬으면 했던 요구와 같이 맞물려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어요. 노원에서 살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또 가까이서 보면서 아 내가 뭔가를 좀 봉사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낭독이 가장 쉬운 거잖아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원구 소식지가 있더라고요. 매월 나오는 게 우리 그 생활 속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0년 1월호부터 그러면 하자 낭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한 번씩은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저희한테 뭐 상패도 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고 선물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저만 생각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도 돌아보고 그 도움이 되는 방송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도 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합니다. 제 스스로. 소식지는 소외된 그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방송을 함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고 나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원구 소식지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식지에 저희가 제일 먼저 접해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신청하는 게 있어요. 선착순 마감 이런 게. 정보를 제일 빨리 습득을 해서 선착순의 좋은 교육을 받아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알면 좋잖아요. 마을 미디어가 저는 다 같이 정보를 빨리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계기도 됐고, 소외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일이 많겠구나, 앞으로는 더 확장을 해나가야겠다, 그런 막 각오도 다지고 막 더 힘이 나고 의욕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다른 낭독 방송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낭독봉사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데 듣는 이가 이제 모르고 못 듣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노원구에 있는 이 소식을 누구든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장애인은 잘 모르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찍는 선생님이 막 웃겨줘야 돼. 웃겨요? 그래서 나는 불잔치야. 조금 막 그러잖아. 아니, 이건 불잔치인데 이거는. 다시 둘 갔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내 신발 춥지 마. 아, 이분들이 왜 낭독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인터뷰를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듣기가. 진짜 예. 목소리가 뭐 이제 저 목소리로 네. 그 노원구의 소식지를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듣고 싶네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신유정님께서도 네. 목소리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하세요? 낭독 직접 하시진 네. 않으세요? 저는 낭독은 이제 한 번 했고요. 사실은 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 그래요? 네, 낭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고요. 오, 너무 예, 좋으신데요? 저는 그 이제 단체를 운영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를 바쁘시니까. 갖고 있어서 이제 낭독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소식지가 나오면은요, 이제 네 분이 내면씩 나눈 다음에 각자 녹음을 하세요. 네. 각자 녹음을 해서 1차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모아서 이어 붙이고 앞에 안내 멘트 넣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 음향을 넣고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마스터 파일을 이제 노원구에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사무국장님한테 보내면 서울 점자도서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로드가 되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듣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2019년에 노원구에 그 시민참여사업 우선순위 공론장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제 옆에 시각장애인 체육회장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내용을 막 들으시더니 나는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지? 하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그 노원구 소식지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소식지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방송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읽어서 그 공유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던 중인데 이게 운명인지 숙명인지 이제 아까 그 인터뷰에서 보셨던 그 노원 마을미디어 사업 의 이사장님이 이제 그
외할머니 그 이야기도 네. 있고 마음이 네네네. 안타까워서 낭독 봉사를 신청하고 계셨는데 아, 어머. 예, 마침 이제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요청이 왔대요. 이게 좀 낭독 소식지를 읽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제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네. 와 이거는 꼭 잘 해야겠다. 맞았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회원들도 흔쾌히 참여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SNS나 뭐 카톡방 또 뭐 그 외 여러 SNS에 이제 네. 공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듣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듣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진짜 뭐 일하면서 듣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직접 읽는 것보다 또 들으면은 좀 더 빨리 아, 와닿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어요. 예. 맞아요.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길 네. 가면서도 들으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잘 들었어 하고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 이제 바쁜 분들이 와 소식지 들어서 내가 놓칠 뻔한 거 맞아요. 응모하거나 맞아요. 뭐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됐거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가장 고마움을 표시한 분들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꼭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맞아요. 것들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 같이 보신 이제 성공 네. 네트워크와 너나들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지금 할 줄 몰랐어요. 이거 테스트입니다.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넉넉고 계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마을 미디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을 너무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역 사회로 갈수록 또 작은 단위 사회로 갈수록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보 전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네. 그런 미디어 취약층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을 미디어가 보완을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여겨보셨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너나들이 예, 전 어떻게 어떻게 보셨나요? 보셨는지. 마을을 읽는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워낙에 장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구청과 동지원센터의 조그만의 도움을 받으면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그 소스를 바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네, 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네. 두 분 다 합격입니다. 네. 아, 그럼 상 주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김승영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 우선 이게 정보 소외 계층의 어떤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데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가진 미디어 역량을 좀 투여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유 하나라면은 뒤에 이제 살펴볼 사례들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그렇죠. 대상 선정 이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해 가장 드리려고. 중요한 거죠. 네. 이제 그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게 다른 마을 미디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인가 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희가 공모전을 그냥 축하하고 끝내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마을 미디어만 할 수 있는 어떤 공공 사업 모델을 좀 개발해 보자 하는 목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다 같이 공유하면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이게 정말. 노원 FM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콜라보해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하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이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실 예.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반응이셨는지 좀 호응이 있으셨는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복지관은 사실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고 이제 사회복지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을 하니까 서울 점자도서관 명의의 감사장을 작년에 정말요? 네, 선생님 네 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했는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뿌듯하기도 하시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원래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요. 뭔가 뭐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으면 좋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방송을 하시는 거라 그냥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면 또 이렇게 같이 막 그 활동하고 나면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밥 한 끼 같이 먹고 예. 그래서 그런 그냥 힘으로 예,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그 따뜻한 목소리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너나들이 미디어 변화상을 수상하셨는데 이제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너나들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너가 너섬인데 너섬? 여의도가 네 여의도의 옛날에 불려졌던 이름이 너섬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마을 활동 본거지가 여의도라서 마을 활동을 나들이 가는 것처럼 즐겁게 하자 해서 청년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럼 너섬 나들이의 줄인 말인가요? 네, 너나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고유 번호 중에는 너하고 가로 열고 섬 가로 닫고요. 정말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영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너나들이의 임팩트 사례는 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원래 저희 마을 공동체는 청소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너섬 청소년 마을 기록단으로 시작했다가 너나들이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성격이 장애 통합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굉장히 큰 사업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통합 문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만나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 월 2회 정도는 색강에 가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같이 하는데 색강 모니터링도 하면서 뭐 카메라를 열고 그 안에 화면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찍어본 영상입니다.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모습도 너무 예뻐요. 만나서 반갑고 네. 이제 밑에 내려가서 네. 풀들하고 나무들하고 곤충들하고 얘기를 나눌 거야. 제가 맨날 하는 것들이네. 자연과 함께하는 네. 친해지고 사진을 예쁘게 찍나? 그러니까 어르신이 설명을 해주시는 청소년들에게 네, 색강 지킴이 활동으로 지금 한 25년 정도 하신. 네, 네. 아우, 세대가 넘나드는 건 너무 좋네요. 진짜요. 저는 색강 안 가본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기 나무로 된 말뚝이 저도 이렇게 못 박혀 가본 있지. 저기 색강 투어를 가야겠네요. 개들이 날아다니다가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뭔가 예시라고요. 새 앉을 자리만 진짜 그 자연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도심 속인데도. 서울인 거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시골을 어디 저 멀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미솔 썰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자, 준비. 하나, 둘, 셋. 우리가 함께하면 친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발달장애 이 친구는 비장애 친구고 발달장애 친구고 같이. 네, 발달장애 친구들과 비장애 친구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색강은 가족 같은 거? 공동체로 우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저에겐 색강이랑 이렇게 행복이에요. 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이게 내레이션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세 친구가 함께 했구나. 안녕하세요. 너나들이 미디어의 김세연입니다. 이곳 3층에서는 바로 오디오 드라마 색강의 녹음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디오 드라마 색강이 무엇이냐? 오디오 드라마 색강은 바로 여의도의 공동체의 정신 형성을 위한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비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색강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오디오 드라마라고 해요. 더 자세한 건 저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언니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기 색강 생태공원 입구에 판타지원 3명이 보이네요. 이번 탐험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 한번 지켜볼까요? 에피소드 2의 탐험대원 1 나나. 어휴, 내가 오디 열매라고 몇 번을 말해. 저번에도 알려줬잖아. 연기를 와.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좀 웃는 느낌이 드니까 좀 힘든 느낌이 들었어요. 느낀 점이 오디오에서 나올 거라는 사실에 아주 기대가 돼요. 솔직합니다. 언제는 대사를 알았는데 대사를 까먹었을 때 찾는 게 좀 힘들었어. 조금 뿌듯했어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어윤 가자. 어윤 가자. 탐색대원들이 기다려. 탐험대원들이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길 때 자기 차례인지 잘 몰라. 그게 많이 헷갈렸었어. 많은 친구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녹음하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 걸 알게 됐어. 되게 색강이란 제 아지트 같은 곳이요. 자연이 풍부한 산소가 관련된 곳. 색강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요. 색강에 사진 찍는 거. 놀 때 필요한 거. 왜냐면 이제 실내에서는 친구들끼리 못 모이는데 실외는 괜찮잖아. 그래가지고 딱히 놀 데도 없는데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뛰어놀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색강의 좋은 점?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잘 봤습니다. 색강 생태공원 탐방부터 오디오 드라마 제작까지 정말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일단 또 노원 FM은 아까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또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더 좀 특별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저희 그 노원구에 학생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이래서 학생들이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산책 동행도 하고 또 같이 노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매번 느끼는 게 왜 우리 어른들은 통념상 다르다는 의미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같이 친해지고 나면 우리 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아주 스스럼 없이 똑같이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요. 또 이 지금 오디오 드라마 이거는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자연에서 뭔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보면서 와 굉장히 아름답다. 맞아요. 예, 이렇게 마음이 그냥 제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나들이 활동은 그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예. 아니, 정말 그 이 세상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네. 이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호섭님 지금 바짝 긴장하셨을 텐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어볼까요?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마을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같은 감수성을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감수성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황이 다르고 어떤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런 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해소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를 이제 색강을 다뤘잖아요. 네, 네.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니 다큐를 찍었을 때 색강을 바라볼 때 조금 마음 아픔은 좀 있었지만 색강이 계속 너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색강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색강, 아까 글씨 색강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까 거기 지금 연세로 70 중반인 추종수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뭐 위해식물 같이 작업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색강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 공간에서 혹시 일을 할 수 있을 게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색강 탐방 활동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오디오 드라마도 제작을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색강 생태공원 하면은 여의도 한강지구와 달리 그건 생태공원이거든요. 근데 그 생태공원이 너무 파헤쳐지면서 나름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고발하고자 만든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장애 통합적으로만 근데 저희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과 그리고 비장애 친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연습하는 내용만 봐도 막 연기를 열심히 그렇게 하던데 어떤 내용일지 살짝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그 색강을 가보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옷장을 싹 열면 갑자기 무성한 나무들이 막 있잖아요. 여의도 색강은 사실 들어가면서 여기가 어디야 막 이랬었는데 갈수록 땅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고 아스팔트도 싹 깔린 듯한 느낌도 들고 어느 날은 가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들꽃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들꽃이 파헤쳐지고 거기다 이제 펜지가 막 심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기에 별로 거기는 이제 자연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까지 길이 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네네. 이게 서울 시내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도 그게 뭐 개발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바쁘고 내 생활이 바쁘고 그냥 그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인들 한번 색강 가서 촬영하시는 거 어떠세요? 거기서 가능할까요? 아 맞다. 한 자연인 3년 이상 사신 분들이 계셔야 돼요. 어디서 색강에서 3년 이상.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발달장애 친구들, 비장애 친구들이 이제 함께 하잖아요. 뭐 그 색강길 탐방에서부터 뭐 오디오 드라마 제작까지도 시간이 수개월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애인식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저는 느낄 수 있지만 아마 저희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 그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말을 한 번도 안 섞여봤던 친구가 우리 마을 공동체 와서는 편하게 얘기하고 뭐 네네 선생님 저 쟤 아는데 말 안 해봤어요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참 안타깝네요. 장애인식 개선도 사실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진짜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어릴 때부터 이런 활동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 마을미디어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 후천적 장애를 입어서 걷기 좀 힘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닥에 앉아 있고 그 위에 비장의 친구 약간 살집 있는 그 친구가 위에 앉아서 형 무릎에 앉아서 같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 그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 사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다리 불편한 친구 위에 앉는 그런 거를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마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친구들은 뭔가 편견 없이 예,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아, 나 좀 어렸을 때 갈 거 이런 그랬어. 게, 여기 있었으면 돼. 그러니까요.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네, 오래 이번에는 기다리셨어요. 네, 정말 오래 근데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볼 건 봐야죠. 네, 성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의 영상을 볼 건데 뭐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는 사회를 비추는 창이잖아요. 우리 마을을 비추는 창은 어디 있을까라는 데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마을을 비추는 창이 되어보자 해서 마을에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의제나 문제점 또는 같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그것을 토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분들이 상을 받았는지 네.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오케이 보실까요? 야, 이 귀가 등장부터 괜찮잖아요. 와. 저 로고 마을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 주민 시민분들이 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콘텐츠화한 것이거든요. 비장한데요? 네, 성북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마을이죠. 아마 성북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했던 주민분들이라면 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가 역사문화 개발 계획에 착수하면서 마을 이곳저곳에 공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사업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 체계의 1단계는 마을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성북동 장인의 거리 조성 및 복자교 재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성북동길은 계획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창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선잠단지 정비 사업의 경우엔 2017년 1월 기자 설명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 설명회 역시 일방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 애매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성북동 쉼터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관광 안내센터 사업 역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설치된 안내기기의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 4개의 대학이 위치한 성북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데요. 기숙사 건립을 놓고 학생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요. 고려대 개원산 기숙사 문제는 좀 다소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 성북마을사회연구회에서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울 그곳도 가까운 마을 삼선동에 삼성공원과 상공부 총무당이 있다는 걸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어디 가면 꼭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으로 마을이 변화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주민들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만들어 보기를 바라봅니다.
성북구는 창조문화 역사 도시 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바로 책 읽는 성북인데요. 성북구는 도서관 정책으로 책 읽는 성북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이 함께하는 책 읽는 마을 공동체 형성과 구립도서관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독서 환경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마을은 지금. 마을은 지금. 네, 잘 거의 봤습니다. 르포 같았어요. 아니 프로그램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문제 네.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이 동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직접 사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들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출근하는 버스길에서 좀 기획을 착안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제 버스나 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다 보면 우리 마을을 이렇게 쓱 지나갈 때 현수막에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떠한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반대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는데 사실상 그거 캐치프레이즈의 내용을 버스 안에서 파악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는 중에 한번 검색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모르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자신에게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지낸다는 것. 그럼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주면 그것을 그 일상에 있는 다른 주민들, 시민들이 보고서는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성북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찬반 이슈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마을 미디어에서도 저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약간의 많은 부러움. 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공농장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품도 많이 들고. 근데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되게 단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면 현장에 참여한 분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서로 남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도 성장하고 그 개인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맞아요. 그건 진짜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예. 가능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성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받은 상이 미디어 실천상인데, 근데 이 상을 받은 팀이 총 5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팀들은 어떤 팀들이 수상을 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우선 이제 강동구에 이제 동구시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모임들이 되게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 공간들이 다 문을 거의 닫을 위기에 좀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구시에서 강동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랑 협업을 해서 이 공동체 공간을 좀 소개하는 컨텐츠를 좀 시리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 제작 컨텐츠이지만 정말 재밌는 내용을 많이 담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강동구에 이제 마을담이라고 해서 지금 6년 정도 마을 잡지를 제작해오고 계신 단체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어린이 100일장을 열어가지고 어떤 뭐 그림이나 이런 짧은 글들을
뭐 실제로 모으고 그거를 이제 잡지에 실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들을 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마포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의 그런 동네 책방, 독립 서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하고 연계를 해서 뭐 동네 책방 페스티벌이라는 걸 좀 기획을 했었는데 이 동네 책방 개개의 규모로는 좀 할 수 없는 이제 뭐 북콘서트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미디어로 좀 지원을 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에 이제 미호 씨. 네. 이제 그분들이 이주민이신 거잖아요. 그런 이주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좀 지원하는 단체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독립 영화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이나 실제 제작 활동까지 좀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저희가 봤던 그 마을은 지금 그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으로 그럼 제작이 될까요? 먼저 이제 그 활동하시는 PD들을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성북마을미디어 네트워크대에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고요. 인큐베이팅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료 조사 기간이 아주 좀 길게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사회는 더 첨예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기획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섭외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긴 한데 섭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제작을 해서 인서트 영상들을 만들고 나중에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까지가 이제 완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아까 섭외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총 18편을 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18편이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앞서 봤던 성북동 개발편, 성북동 개발편도 있고, 고려대 개운산 기숙사, 또 나눔카, 그 다음에 육아의 현주소, 뭐, 동행카드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는 토론의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그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대상 받으신 노원 FM 먼저 갈까요? 마을 미디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각자 무슨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데 그런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서만 그치면 근데 다 휘발되잖아요. 본인들만 아시고.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결과물로 남게 되니까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파급력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조금 뭔가 내 힘을 보태볼까? 작은 힘을. 그래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거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 소통 플랫폼, 예,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우리 마을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 소통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매개체가 마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능성들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출연을 다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상자분들 사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간단하게. 지금 이제 3팀 남았거든요. 세 팀을 좀 짧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동대문구의 시민나루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대문 각 동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나 어떤 공간을 조명하는 그런 마을 잡지를 동별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한 3, 4년 지속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책으로 또 엮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시기도 하셨고, 다음으로는 이제 노원구에 또 앞마을 신문이라는 작은 마을 신문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공릉동을 대상으로만 이제 또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금 촬영 시점이 8월 중순인데 진짜 최근에 이제 100호를 발행하셨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신데 그런 활동을 해주셨고, 마지막 한 팀으로는 이제 아가사 TV라고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과
뭐 같이 사는 사람들 또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좀 줄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치매 가족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식단 부분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치매 가족을 간병해봤던 사람이 직접 우리 가족에게 해봤던 요리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어떤 약간 증명된 요리들을 실제로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수상팀에게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게 좀 이렇게 가나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이런 이제 활동 격려 차원의 작은 상금들이 좀 지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 이제 공공 사업 전문가분들을 좀 모셔서 심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같이 좀 멘토링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활동들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같이 얘기도 해보는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그냥 이렇게 공모전 통해서 휘발되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알려졌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뭐 후속 취재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특이점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을 미디어 사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거를 이제 공공 사업으로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뭐 이제 노원 FM의 이런 낭독 사례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마을 미디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역의 여러 마을 미디어들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또 마을 미디어들끼리 같이 협업하면서 좀 새로운 공공 모델을 만들어 본다면은 이런 사회적 임팩트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너나들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 그 마을 미디어 발달장애 마을 미디어로 해서 자주 모임을 좀 단단히 다져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팀의 경험을 좀 나누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 많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원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복지관의 비장애인들하고 섞여 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들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도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알고 나면 아이들이 왜 아까 그렇게 그냥 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좀 불편함이 없이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한 1년 25회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 뭐 각 팀이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모전도 꼭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규모가 좀 더 이렇게 커졌으면 커져서, 하는 바람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더 홍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특이점이 또 역할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자주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또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때는 헤어스타일을 좀 한마디 할까요? 사실은 이제 낭독자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낭독자 선생님들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네 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